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네, EPL 1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 과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아직 시즌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토트넘의 출발은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3경기에서 3골밖에 기록하진 못했지만 리그 최강 맨시티도 잡아냈고 단 3골로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짠물 수비가 돋보이는데요. 이런 토트넘 내부에서 파라티치 단장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토트넘 선수단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파라티치가 정리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해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토트넘이 이번 시즌 보다 순조롭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이 리그 1위를 정말 오랜만에 꿰찼습니다. 지난 시즌 무리뉴가 잠시 토트넘을 1위로 이끈 뒤에는 처음인데요. 하지만 이런 토트넘의 선수단에 내부 균열이 생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선수단은 정말 시끄러웠죠. 결론적으로 해리 케인은 토트넘에 남는 걸로 정리가 되었지만 어수선한 분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일부 선수들은 파비오 파라티치와 스티븐 히첸이 경기 중 벤치에 앉아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찌라시성 소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유무는 정확히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사실 감독과 코치, 트레이너와 제일 중요한 선수들 외에는 보통 벤치에 앉지는 않는데요. 파비오 파라티치 단장과 스티븐 히첸 테크니컬 디렉터는 올 시즌 EPL 홈 경기에 모두 벤치에 앉았습니다. 토트넘이 3경기 모두 승리로 가져가며 1위에 랭크되어 있긴 하지만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아있는 것에 대해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은 벤치에 있는 선수들은 옆에 앉은 선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두 사람이 일어서서 경기 관계자나 팀에게 소리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전했습니다. 파라티치 단장이 토트넘 단장으로 선임되며 로메로, 힐, 에메르송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확 쥐어잡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저희 내피셜인데요. 이 둘이 벤치에 앉아있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스태프가 지정된 구역에 앉아야 하기 때문에 벤치에 앉아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선수들 입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굳이 벤치에 앉아야 하는지 의문인 상황일 것이며, 만약 이런 선수들의 불만이 터질 경우 토트넘 선수단은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선수단이 악덕 레비 회장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테지만 파버지로 통하는 파라티치 단장과의 관계가 정말로 불편한 관계일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티치 단장은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되었으니 1월 이적 시장을 주목하고 있을 것입니다. 7월부터 약 2달 동안 이적 업무를 진행한 파라티치 단장은 토트넘 스쿼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토비, 라멜라, 시스코 선수를 이적시켰고 로메로, 힐, 에메르송을 영입하며 스쿼드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1월 이적 시장까지 4개월이 남은 상황이지만 토트넘이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할 것인지 미리 머릿속이 복잡할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요리스와의 재계약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골리니를 임대 영입한 상황이고 이제 만 35세가 되는 요리스와의 재계약을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 저울질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트넘의 골칫덩어리 은돔벨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기 은돔벨레는 토트넘에서 가장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였지만 누누 감독 아래에서는 도무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돔벨레는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일단 토트넘의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은돔벨레가 누누 감독의 전술하에 중원에서 자리 잡아 또다시 좋은 활약을 펼치게 된다면 은돔벨레를 다음 겨울 이적 시장에 이적시킬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은돔벨레를 믿어야 할 상황인지 남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저울질을 하겠죠. 근데 탕기 은돔벨레의 활약에 비해 손흥민 선수와 동일한 주급을 수령하고 있으니 토트넘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일 것입니다. 알리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은돔벨레를 최대한 비싸게 처분할 수 있는 시점을 노리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미드필더의 영입을 노릴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문제입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케인의 잔여 계약 기간은 이제 2년이 남죠. 우리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모두 보낼 예정이지만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 서서히 변화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현재 손흥민은 왼쪽 윙 포워드가 최적의 자리입니다. 루카쿠 선수처럼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타겟형 스트라이커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리고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하게 된다면 현재 그 자리는 손흥민 선수가 메꿔야 하는 토트넘의 상황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토트넘은 블라우비치와 라우타로 영입을 노렸지만 결국에 이 둘의 이적이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파라티치 단장이 1월 이적 시장에는 케인의 백업 공격수 영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고 토트넘의 스쿼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 수비수 문제입니다. 21-22 시즌 3경기에서 토트넘은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경기 동안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고 아탈란타의 아르헨티나 국대 수비수 로메로 선수도 데려오기도 했죠. 산체스와 다이어가 3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했지만 로메로가 서서히 주전으로 거듭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파라티치의 영입 목표에는 분명히 또 다른 센터백 옵션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체스와 다이어가 보여줬던 3경기의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으나 지난 몇 시즌간 보여줬던 활약을 볼 때 토트넘의 감독이나 단장 입장으로선 확실히 믿을만한 센터백의 영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월 이적 시장에서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여 토트넘이 고질적인 수비 문제를 탄탄한 스쿼드로 바꿀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토트넘이 아직까진 승승장구하며 리그를 잘 진행하고 있다곤 하나 앞으로 부상이나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갖고 스쿼드를 더 탄탄히 보강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신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 저희 미리네 라이브가 토트넘이란 구단에 관심을 갖고 토트넘이 꼭 챔스 진출 티켓을 따내길 응원하는 이유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구단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토트넘의 스쿼드가 탄탄해져야 이제 30을 앞두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챔스에서 뛰는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3호 득점이 EPL 4라운드 경기에서 꼭 나오길 바라며 손캐 조합이 또 엄청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대기록들을 하나 둘씩 깼으면 하는 저희 미리네 라이브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토트넘이 과연 1위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지 A매치 휴식기가 끝난 뒤 4라운드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다음번 경기가 더더욱이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호날두가 EPL로 돌아온 만큼 맨유와의 경기에서 손날두, 호날두 둘 중 누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